이 농산물 휘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도 넘을 듯이 이렇게 올려 붙이는 패턴을 늘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그저 살짝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나서 연결 선물입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방 전환을 좀 생각은 해야 되겠죠. 물론 한 번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징하게 예전에 팔라듐이 한 번 이렇게 더 징하게 한 번 더 올려붙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하락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이 잘 뉴스를 잘 보시면은 지난번에 인도에서 밀 수출한다는 뉴스 금지한다는 뉴스 나오고 나서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어떤 뉴스랑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은 더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하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그 뉴스와 다르게 진행되는 걸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기에 쫙쫙 급등시키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유는 얘네들이 하방 전환할 때 하방 투자자들을 이걸 무리한 하방 투자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레버리지 쓴 애들 이거 다 마진콜 당하잖아요. 반대면에 당하게 한 다음에 이건 테슬라도 같은 기법이에요. 테슬라 공매도 치는 애들이 너무 무리하게 많으면은 테슬라들 이렇게 확확 올리면서 걔네들 다 꺾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 반등은 몇 번 나올지 모르는데 보통은 두 번인 경우도 많고 때에 따라서 세 번인 경우도 많은데 어 이게 어떨 때는 장기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로는 아직 최고점은 아니거든요. 이게 장기로 이쪽이 왼쪽이 2004년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거의 근처까지 이것도 큰 그림상에서 거의 근처까지 한번 갔어요. 이런 지점에서는 혹여 여기를 한번 넘는 샷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분명히 급등하는 양상일 거고요. 아니면 요번에 이 정도로 다 해먹었으니까는 방향 전환시켜도 되겠다 싶으면은 조만간 여기서 잠시 반등하더라도 추가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피리어드를 농산물이나 원유 하방 치실 분들은 이 피리어드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라고. 이거 한 번에 하면 죽습니다. 이런 바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유랑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원유는 아직 조금 약하죠, 그죠? 휘트는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요거를 늘 이 언저리까지 살짝 넘는 거는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요거보다 좀 작게 한 그냥 요 정도에서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요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를 꼭 단기적인 고점을 한 번쯤 넘는 듯한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넘는 듯한 액션을 했는데 보통 일주일 이내에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단기로 뭔가를 하시려는 분은 여기서 무너져 내렸을 때 요 지점들을 조금 잘 노려보시면은 그냥 휘트 같은 경우도 요 지점들을 그죠 살짝 넘었는데 곰방 흘러내릴 때 요 지점들을 잘 노려보시면은 단기로 하방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늘 보장된 건 아니라서요. 근데 보면 요즘에 모든 예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트나 뭐 다른 거 귀일까지 보면 천연가스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제가 살짝 넘고 꼬라박는 거 말씀드렸죠. 휘트가 여기 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휘트가 여기 위치 와 있는 거죠. 휘트가 지금 요 정도 위치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세 번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조금 한 번 더 넘을 듯한 경우도 실제로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지되면은 상승을 봐야 돼요. 근데 요거 보면 윗골이 달렸죠. 지금 천연가스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살짝 넘는 페이크성이 아닌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조금 긴 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거든요. 천연가스가 네, 긴 기간을 보면 이런데 천연가스는 아직 최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갔으니까 더 갈 수도 그것도 열어는 둬야 돼요. 최고점을 아직 안 넘었으면 열어는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넘고 나서 보통 2, 3일 내에 꺾여 내려오면은 하방을 보시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담그는 법이 있긴 있죠. 확인을 하고 여기서 아직은 위에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3, 4일 내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이 라인 다시 깨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을 세 번까지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그다음에 그 후에 반등을 잡고 이렇게 떨어지는 요 패턴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일주일 이상 버틴다 그러면 추가 상승 보셔야 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피곤하죠. 그래서 그냥 오르든 말든 그냥 이 피리어드를 언젠가 떨어진다고 보시면은 그냥 모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상방을 장투하시는 분들은 이거 천연가스가 콘덴고가 너무 중요해. 아마 이게 최고봉일 거예요. 만기를 보정하게 되면 콘덴고 사실 이거는 장기 투자 때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기를 보정시키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까보다 지금 가격이 이득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늘 콘덴고를 했을 때는 오히려 안 오르고 그러다가 오히려 백워드 정도 콘덴고가 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오히려 조금 오르는 또 희한한 모습. 이것도 연구 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콘덴고와 백워데이션이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ETF 용량을 가지고 뭔가를 하거든요. 그것도 조금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천연가스도 여기는 먹었는데 그죠? 이후에는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발로 오른 거긴 해서 근데 차트만으로 따라 붙을 수 있었죠. 여기서 그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이런 지점에서 잘 제가 추천드릴 용기는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처럼 쌍봉을 만들어도 뚫고 오르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건 월봉이긴 한데요. 근데 일봉상으로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조금 여기서 다시 내려오지 않는가. 내려오면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 아주 설명하기 쉽게 교과서적인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리 보면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셋, 딱 교과서죠, 그죠? 이런 경우 천연가스 요 패턴 꼭 생각하시고요. 소이빈 콩도 3번 나왔습니다, 지금. 좀 자질구레하게 하면 요번이 4번째인데 요거 꺾이는 거, 요것도 못 넣고 꺾이면 이렇게 되면은 하락 가능성 반칙. 물론 여기서 응축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그럼 오르고 나선 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소이빈도 하방을 하시려면 그냥 모아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콩 인버스 있지 않나요? 콩 선물도 있던데. 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나온 게 아주 공부하기 좋다니까. 여기서 했는데 두 번째는 더 윗단에서 2, 3, 4 나오고 떨어졌죠. 요것도 넘는 듯. 게다가 장기적인 고점하고도 좀 맞물려. 월봉도 봐야 돼요. 근데 최고점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거의 최고점. 이것도 재밌는 게 거의 최고점까지 한번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게 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언젠가 정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기후가 정말 이상해지면 농산물 가격은 진짜 천정부지로 오르는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년 올해에 이렇게만큼 오를 만한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빼고는 크게 없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진짜로 어떤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출 제한하거나 그러면 시간을 두고 오히려 방향 전환하는 경우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방향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방향 전환 단기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자 보세요. 오토 귀리를 여기서 하방을 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여기서 하방을 친 사람 그러더니 다시 올려 확 올린단 말이죠. 무리한 하방을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마진콜 당하죠. 레버리지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겠지 하고 했는데 더 올리면서 여기를 넘네. 그럼 여기 무조건 손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일주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이 안 되는 요 패턴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얘네들이 이 선물 움직이는 애들이 그냥 쓰는 스킬이에요. 물론 이러고도 깼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 2, 3에 이 정도 당하게 되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선물의 레버리지 단타 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걸까지 제가 여기 알려드려야 되나 싶은데 이거는 이제 인버스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렇게 되면은 점점 고점에 가까워진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여기를 다시 뚫게 되면은 모아둔 것도 조금 줄이긴 해야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여기를 다시 뚫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런 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너무 크게 꿀렁거리게 되면 조만간 고점을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농산물하고 원유 가격 원유는 상황 따라 한 번 더 오버슈팅 할 수도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주식 쪽에 조금 재편이 되는 거죠. 주식의 음식료 업체라든가 아니면 화학주 같은 거 원유가 언제 떨어지냐 등등등 보고 제가 요번에 꼭 보고 싶은 게 과연 원유가 진짜 많이 하락하기 전에 우리나라 화학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건가? 지금 LG화학이랑 잘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원유를 움직이는 월가가 그걸 미리 알고 있다면 화학주를 그 전에 좀 싼 가격에 매수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원자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하고 연동해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남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남겨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